자, 재무제표의 이해. 아까 제 수업 처음 시작할 때, 자, 재무관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재무제표를 전체를 다 하려면 회계 원리를 배워야 되는데, 이미 회계 원리를 배운 사람은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하고, 또 회계 원리를 아직 안 배운 사람은 가장 기초적인 것만 설명을 할 테니까, 그걸 내가 재무제표 이해라고 그러니까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놓고, 사이버 캠퍼스에 이미 자료 올려놨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프린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자, 재무제표라는 것은 뭐냐면 재무제표, 재무에 관계된 네 가지다 그래가지고 재무제표가 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라는 것은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재무상태표. 두 번째는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세 번째는 현금 흐름표. 네 번째는 자본 변동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것이 기본적인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무제표를 다룰 때 자, 기본적으로 네 가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보고 자 여기서 하나하나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는 뭐냐? 여기부터 할게요. 자, 재무상태표란 것은 특정 시점입니다. 특정 시점이라는 것은 2019년 12월 31일, 2019년 12월 31일 재무제표가 지금 이번 2020년 3월 말까지 지금 공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에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어느 정도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에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 재무상태표고 이걸 가지고 자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재무상태표다. 내가 여러분한테 늘 얘기를 하는데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 성결대학교 경영학과에서 수업을 했으면 최소한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뭐다라는 것 정도는 알자 합니다. 첫 번째 재무상태표의 왼쪽을 자산이랍니다. 자산. 왼쪽은 자산. 자산을 나타낸 거고 자 오른쪽은 부채를 나타냅니다. 그다음 밑에 부채 밑에는 자본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 되는 겁니다. 부채와 자본을 합하면 그것은 자산이 된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자산을 다 합하는 것은 뭐라고 그러냐? 총자산.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을 다 합하는 것을 부채와 자본의 합계입니다. 부채와 자본의 합계. 이 두 개가 똑같다. 틀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다. 반드시 맞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랬을 때 이 자산도 또 두 개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느냐? 자, 유동자산과 또 하나는 비유동자산으로 나눠집니다. 그 유동자산은 뭐냐?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것이 유동자산이다. 비유동자산은 1년이 지나서 현금화가 가능한 거다. 그럼 유동자산의 대표적인 게 뭐냐? 재고자산 또는 매출채권 이런 것이 유동자산이고 비유동자산은 토지나 건물이나 뭐 기계장치 이런 것이 비유동자산에 해당되겠습니다. 부채도 마찬가지 두 개로 나눠집니다. 유동부채와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에 해당되겠습니다. 유동부채는 만기가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것.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는 만기가 1년이 지나서 갚아야 될 것.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대표적인 것이 매입채무. 내가
사왔을 때 예상으로 사온 거.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달하는 거. 자, 비유동부채, 장기 차입금 또는 사채, 회사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비유동부채. 이렇게 하는 것이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기준은 1년입니다. 1년을 중심으로. 자, 자본은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본금. 자본금 뭐냐? 자, 회사의 주주가 납입한 돈. 두 번째,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의 주주는 그러니까 자본금을 납입했을 때 액면가보다 더 높게 납입한 것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겁니다. 자본잉여금. 세 번째, 이익잉여금. 돈을 그동안 순이익을 벌어가지고 배당을 하고 쌓아놓은 돈. 그 좋은 회사는 삼성전자처럼 좋은 회사는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여있는 것이 삼성전자처럼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조정. 네 가지를 합해서 이것을 자본이라고 그런다 하는 것이 재무상태표의 가장 기초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재무상태표는 뭐냐? 자, 특정 시점에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나타내는 표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왼쪽에는 자산, 오른쪽에는 부채, 밑에는 자본이라고 표시를 한다. 자산과 부채와 자본으로 나타내고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나누는데 그 차이는 뭐냐? 1년 이내에 하느냐, 1년이 지나서 현금화 가능하느냐. 부채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인데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되느냐, 1년이 지나서 상환해야 되느냐.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인데 자본금은 주주가 납입한 돈이다. 자본잉여금은 주주가 납입했을 때 액면가를 더 높여서 더 많게 납입한 거고 이익잉여금은 이익을 그동안 쑥 해서 사내에 쌓는 돈이고 자본조정이라는 항목이 있다. 이것이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러면 자, 재무상태표를 받고 두 번째가 손익계산. 두 번째 손익계산. 자, 손익계산서의 개념은 뭐냐면 이것은 특정 시점이 아니고 일정 기간입니다. 일정 기간. 일정 기간은 뭘 말하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수익과 비용을 나타낸 거다. 수익은 돈을 벌어들이는 것, 비용은 돈을 사용한 것. 이런 것을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데 자, 손익계산서는 표를 보게 되면 손익계산서가 있고 자, 출발은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그 다음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매출 총이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건 다시 또 내가 자료에서 다같이 설명할 테니까 쭉 가가지고 마지막에 뭐가 있느냐? 마지막에 순이익이 있는 겁니다. 순이익. 이렇게. 그래서 이런 매출액에서부터 여기에 있는 당기 순이익. 자, 단기 순이익까지 그런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는 당연히 자, 여기에 있는 매출액이 많아야 좋은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순이익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매출액하고 순이익, 이렇게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것이 손익계산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일정 기간 동안에 수익과 비용을 나타낸 거고 그래서 여기 순서는 매출액을 출발해서 매출원가를 빼고 매출 총이익이고 그 밑에서 판매와 관리비를 빼면은 영업이익이고 영업이익에서 자, 영업의 수익과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되고 거기서 법인세를 빼면 당기 순이익이 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별도 자료에 있는 거 가지고 다시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자, 세 번째는 현금 흐름표입니다. 세 번째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라는 것은 자, 회계 원리에서 기업의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발생주입니다. 발생주.
발생주의에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예요. 자, 재무제표를 만드는 원리는 두 개가 있어요. 발생주의하고 현금주의가 있는데, 자, 현금주의는 뭐냐? 현금이 들어왔을 때 회계 기록을 하는 것이 현금주의고, 발생주의는 현금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어떤 회계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기록하는 것이 발생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생주의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했을 때 부족한 부분을 커버해서 만드는 표가 현금 물음표인데, 현금 물음표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 영업활동 현금 흐름. 영어로는 캐시플로우라고 합니다. 캐시플로우.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세 번째는 재무활동 현금 흐름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그래서 자, 이 중에서 영업에서 돈 얼마나 벌었냐 하는 것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고, 두 번째는 투자를 해서 내가 투자하게 되면 돈이 나가게 되는 거고, 투자해서 어떤 투자를 해소하게 되면 돈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는 이건 당연히 플러스가 돼야 되고, 영업활동은 투자 활동은 마이너스 된 회사가 좋습니다. 마이너스 됐다는 얘기는 내가 새로 공장을 짓고 새로운 투자 활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재무 활동입니다. 재무 활동도 마이너스 좋은데 왜 그러냐? 내가 돈을 상환하게 되면은 돈이 나가니까 마이너스. 돈을 내가 벌어들이게 되면은 돈을 조달하게 되면 빌리게 되면은 플러스. 좋은 회사가 어떤 회사 좋은 회사예요? 돈을 빌린 회사, 갚은 회사. 당연히 갚는 회사가 좋은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재무활동 현금은 빚을 갚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처럼 훌륭한 회사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 그 돈을 가지고 투자, 그 돈을 갖고 상환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회사는 전체적으로 차입금이 거의 많이 없어요. 그것은 영업활동 현금에서 돈을 많이 벌어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사내에 적립된 돈만 2018년 12월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사내에 적립된 돈이 100조 원이나 있어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투자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재무제표는 현금 흐름표다. 네 번째 있는 것이 자본변동표인데, 이 자본변동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까 말했던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그 자본이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어떻게 변했느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자본변동표인데, 그렇게 재무관리를 우리가 분석하는, 그러니까 회사에서 만드는 사람은 중요하지만 우리처럼 회사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분석하고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까지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재무제표라는 것은 뭐냐라는 것을 내가 간단히 설명하고 다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